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쉬는 날이세요? 네. 그냥 앉았어요. 예. 21년 10일에 들어가세요. 옥주 사모님. 11월 12일이에요. 어제는 11월 11일이니까 빼빼로데이. 그래서 뭐 어떤 날은 또 걷는 날이다.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의미는 부여하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짓이다. 모든 몸짓은 다 치료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변화가 치료다. 오셨어요? 지금 계절의 변화가 유별나게 크게 다가오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걸어왔는데 낙엽이 다 떨어져 있다. 시몬, 너는 아는가? 낙엽 밟는 소리를 맞나요? 우리 이명수 사모님이 그 유튜브를 시작하셨더라고요. 야, 좀 감동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튜브 뭐 그게 돈이 돼요? 또 내지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튜브를 올린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돈이 되든 안 되든 그래도 뭐요? 누가 봐준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남창규 일기다 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일기는 뭐예요? 남이 봐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 제가 날씨가 완연히 겨울이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고 또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느낌이 입동 시기에 제천에서는 김장을 하는데 김장철이구나, 또는 제천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사람들이 위축되는구나, 얼씨구나, 잘됐다, 요럴 때 도망가야지, 요럴 때 남창기 원장은 휴식을 해야지, 재충전을 해야지,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야지. 그래서 집사람하고의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다녀왔어요. 가는 날이 또 장날이라고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제주도에 뭐 서울 우박이 떨어지고 산간지방의 한라산에 눈이 내리고 첫눈이 내리고 폭설이 내리고 뭐 이런 와중에서 제가 렌트카도 안 하고 한번, 제가 제천에 ES 리조트가 있어서 제주도에도 ES 리조트가 있는데 한번 거기 가자. 그래서 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헤매고 또 버스가 끊긴 줄도 모르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뭐요? 택시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나중에 신경질을 팍 내는 거야. 도대체 말이야. 제가 2007년도인가 그때 집사람하고 가족들하고 영국 스코틀랜드 여행을 갔어요. 그때도 뭐 맞춤 여행이시다시피 해서 이제 에어비앤비처럼 숙소는 정해놓고 그 다음에 무작정 걸어서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는데, 그래도 제가 그런 감각은 있어요. 길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 아들이 네이버 지도만 길찾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고,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서. 하도 그 굿살이 먹어가지고 그걸 딱 알고 딱 하니까요 다 나와. 스마트폰에 내비가 다 있고요,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동안은 뭐요? 그걸 부정한 거지. 내지는 그걸 외려 더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당신이 맞다, 당신이 옳았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그럼 뭐 카카오 택시인가 그것도 앱을 딱 깔고 하니까요 그냥 금방 와. 근데 굳이 뭐 비 내리고 바람 부는데 지나가는 택시 잡으려고 있잖아요. 발만 동동 구리고 있으니까 택시가 와요?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의 변화에 내가 뒤처져 있구나. 나는 남창규는 아날로그 감성에 젖어 있구나. 지금은 디지털 시대인데.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게 꼭 부럽지만은 않아요. 일부러 저는 사서 고생하는 입장이니까.
다만 이제 옆에 있는 동행자 아내가 힘들 뿐이지. 그렇게 산전수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있잖아요. 나중에는 두 사람이 오붓하게 뭐예요? 아내와의 관계를 잘 가십시오.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갔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막 신경질 부려가면서 완전히 금이 막 가는 일보 직전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폭우도 쏟아지지, 비도 다 맞았지, 날씨는 춥지. 예. 더더군다나 또 객실을 찾아가려니까 어두우니까 객실이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요, 그런 고생을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객실에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객실이 얼마나 따스한지 몰라요. 우리가 막 밤늦게 밖에서 헤매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부모님이 온돌방에 구들장이 주는 그 온기. 근데 우리가 말하는 자취방은 아니죠. 자취방은 썰렁하니까 그게 온도를 뭐 이렇게 전기를 틀어놓고 하진 않으니까 어떻든 온기가 있는 그 객실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그런 불협화음이 다 씻은 듯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행복이라는 것도 이런 게 아닐까. 자충우돌 막 이렇게 헤매면서 막 알콩달콩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그래도 사랑이 전제돼 있어요. 니 죽고 내 죽자 하는 이런 분란, 어수선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순간의 행복, 가정이 주는 또는 사람이 주는 온기, 인정이 삶이 인생이 요로의 끝이 아닌가. 그래도 몸 한 곳 하나 눕힐 수 있다는 그런 희망 또는 그게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닌가. 행복이라는 게 여행이라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다. 어찌 보면은 그런 고통이라든지 수고, 번거로움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덕분에 뭐 제가 행복한 만큼, 제가 여행을 떠난 만큼 또 우리 김상우 선생님이나 또 여러분들은 또 불편함이 됐겠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남창규한테 뭐하다? 익숙하다. 익숙하다는 의미 속에서는 또 뭐예요? 자극이 없다. 그런 관점에서는 뭐예요? 이거에 대한 치료는 또 뭐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새로운 자극, 낯선 환경에 노출되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침에 또 유튜브를 보면은 또 어떻게 남창규 원장이 동정에 대해서 또 하신 분들은 그럼 이번 주는 또 남창규 원장은 제주도가 있겠네. 근데 저는 어디 있어요? 제천에 와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아니에요. 제주도에는 갔다가 온 거예요. 21년 11월 12일은 제천에서 남창규 안에서 진료하고 있어라는 그런 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제가 또 동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이렇게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책 강의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 옆에서 듣고 계시던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강의를 잘 들었어요. 저는 누구한테 강의를 했는데요? 유튜브를 보시는 독자분들한테, 시청자분들을 상대로 강의를 했는데 침 맞기 위해서 기다리고 누워 계시면서도 제 얘기를 듣고 계셨다.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그러면 좀 알아먹겠어요? 제 말이 좀 어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는 얘기가, 자꾸 듣다 보니까 뭐 한다고요? 이제는 물이 드는 것 같아요. 가는 비에 옷 젖듯이 뭐예요? 남창규 원장이 자꾸 파동, 균형, 오작동, 제1통증, 제2통증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런 의미구나, 이제 스며든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제가 결국은 뭐예요? 모든 세상의 행위가 정치 행위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든지 또는 치료라는 의미가, 인체 파동 원리의 치료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끊임없이 세뇌시키는 거다. 어떤 새로운 거를, 그 세뇌를 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익숙해지는 거죠. 처음 어떤 자극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슈는 신선해요. 낯설어요. 하지만 그 낯섦이 치료인 거고,
낯섦이 제1통증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제1오작동이라고 한다면은 그 낯섦의 치료는 또 어떤 거냐? 익숙함이라는 거죠. 익숙함이 다른 말로 분산이고 확산이고 점염이고 세뇌고 간염이고 교하고 수능이에요. 계절의 변화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유아,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저는 남창규는 하나예요. 그건 언제는 어린아이였고 언제는 학생이었고 언제는 장년이었고 언제는 이제 늙은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는 뭐가 있었다? 변화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변화를 여러분들은 감지해요? 어제와 오늘의 변화를 감지하냐고요. 하지만은 그 환경에서 떨어져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밖에서 보면 그 환경의 변화가 보여요. 제주가 제천을 떠나 있고 제주도 갔다 오니까 제천의 날씨가 보인다는 거죠. 아, 완연한 겨울이구나. 낙엽이 다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도 본다면은 변화가 치료다. 그래서 오로지 치료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치료는 뭐예요? 선생님, 사모님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게 문제예요. 마음이 원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장님, 손이 아파서 왔어요. 사모님, 손이 문제가 아니고 목이 문제예요. 원장님, 발목이 아파서 왔어요. 발목이 원인이 아니라 허리가 문제예요. 장이 문제예요. 라고 하는 게 인체 파동 원리에서 말하는 치료다. 그래서 관심을 오로지 뭐예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문제라면 관심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저기로 돌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문제라고 하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예요. 원장님, 제가 중풍이 걱정이에요. 중풍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코로나가 걱정이지 아니에요? 이렇게 관심을 뭐 하는 게요? 딴 곳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치료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여러분들 몸에 나타나는 점이나 흉터, 상처, 자세, 주름, 패션 이런 거에다가 관심을 쏟게 만드는 거죠. 그게 원인인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신경이 쓰이는 순간 다시 어떻게 돼요? 관심은 딴 곳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진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개념은 결국은 뭐예요? 소통인 거죠. 치료라는 의미 속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병들고 인간이 아프고 늙고 죽고 하는 게 인체 파동 원리에서는 오작동이라고 하지만은 그 말의 의미는 빨리 한꺼번에 많이 이런 개념이에요. 또 달리 얘기하면은 중력에 거슬리고 중력이 어떻게 돼요? 치우쳐가는 거죠. 중력은 어떻게 끊임없이 잡아당기고 있는 관점에서 우리는 그 작용이라는 의미 속에서 반작용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한쪽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비틀리게 된다. 쏠리게 된다. 이 쏠림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돼요? 그 반대편으로 관심을 돌려라. 또는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왼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거죠. 그걸 단순한 이분법의 개념은 아니다. 그게 하나의 몸이라는 거죠.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한 덩어리인 거예요. 태극인 거예요. 이 태극 안에 뭐가 있다? 음양이 서로 낮과 밤으로 빛과 그림자로 성과 악으로 이렇게 서로 균형을 맞춰 간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일방적인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다. 세상은 옳고 그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조화로 이루어진다. 달리 얘기하면 어울림으로 이루어진다. 또 달리 얘기하면 균형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세상은 악이 없는 선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적이 없는 이웃 사촌으로 만들어 보자. 예, 오셨어요?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거는 그런 사회는 불가능하다. 결국은 낮과 밤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상대를 척결의 대상으로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순간 끊임없는 뭐가 된다고요?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이런 계절의 변화에 뭐 해야 돼요? 순응하거나 또 내지는 받아들이고 또 달리게 하면은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주도 가서 덕분에 뭐 했다고요? 날씨도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 환경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내 삶이 평탄했다고 한다면은 이런 비바람이 저한테는 뭐라고요? 치료다. 또 달리 얘기하면 비바람에 휩쓸려 살아온 삶이라고 한다면은 잠시의 휴식이 또는 잠시의 독서라든가 산책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또가 치료가 되는 거죠. 정적인 것의 치료는 뭐겠고요? 동적인 거고 동적인 것의 치료는 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우리 삶이 치우쳐 있다면은 그 치료는 어떻게 돼요? 저편, 시소의 반대편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방향을 턴하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만 바꿔도 치료는 시작이 되는 거다.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얘기는 제가 세상을 향해서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다시 말해서 뭐요? 내 내면에 제가 여행을 통해서 원장님 뭘 느꼈어요? 제주도 살만해요?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비바람이 치고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뭐요? 그 비바람이 오로지 저를 힐링하는 도구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한번 비바람을 계속 치는 데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 관점에서는 또 아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남자의 삶이라는 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해가는 삶이에요. 그런 삶 속에서는 평온이 또 내지는 휴식이, 안식이 치료일까요? 그게 영원한 안식처일까? 절대로 아니다. 잠시 사막의 오아시스가 영원한 휴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오아시스는 또 다른 뭐예요? 정박지인 거지. 항구는 영원한 휴식처가 아니에요. 배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정박하면은 항구에 뒤로 하면은 거기가 영원한 행복을 줄 것 같지만은 아니다. 내일을 위한 또 뭐예요? 잠시의 휴식일 뿐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 삶이 이 순간이 고달파도 이 고달픈 것이 척결이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로지 즐겨라 된다. 후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2021년 11월 12일 남창규한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치료해 드릴게요. 네, 오셨어요?